최근 만난 83세 김명자 할머니는 85세 남편과 주 2회 이상 관계를 가진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72세 이영배 할아버지는 건강하심에도 그런 건 젊었을 때나 하는 거지라며 10년 넘게 부부관계를 중단하셨고 그 결과 부부 사이는 점점 서먹해졌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앞에 두 사례의 차이점은 바로 인식의 차이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0대 초반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분들 중 65%가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80대에서도 25에서 40%가 여전히 성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하는 반응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80대, 심지어 90대도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성적 존재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신체적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의지하고 믿는 존재는 배우자뿐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서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36%가 1년에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 섹스 오프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인식과 지식의 부재 때문일까요? 노년기 성관계의 중단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의 부재를 넘어 부부관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고 서로가 경제적 공동체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는 부부간 가장 강력한 소통 방식이며 친밀감과 결속력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많은 노년 부부들이 각방을 쓰며 지내십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그 결과 서로에게 낯선 사람처럼 변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부부들도 깊이 들여다보면 성적 욕구와 만족에 대한 격차가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60대 이후 성관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90대에도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관계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60대 이후 노년기의 꾸준한 성생활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놀라운 효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놀랍게도 정기적인 성관계는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로열 에딘버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관계를 가지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7에서 10년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93세 최성조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주 아내와 관계를 갖고 난 다음 날은 거울을 보면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이 반짝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가 동년배보다 젊어 보인다고 해요. 둘째, 성관계는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3만 명의 남성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 달에 20회 이상 사정을 경험한 남성들은 7회 정도인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쌓인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성관계는 탁월한 천연 진통제입니다. 성관계 중에는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되어 두통, 관절통, 심지어 여성의 생리통까지 완화시킵니다. 76세 박송이 할머니는 어깨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남편과 관계를 가진 후에는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진통제보다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성관계는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노년기 배뇨 문제와 요실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성관계 중 골반저근의 자연스러운 운동은 케겔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후 질 건조증과 근력 약화를 겪을 수 있는데 정기적인 성관계는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성관계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합니다. 성관계 중에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82세 신 할아버지는 아내와 관계를 가진 날은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잠도 더 잘 오고 다음날 활력이 넘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1에서 2회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면역글로불린 LGA라는 항체 수치가 30% 높았습니다. 이는 감기와 독감 같은 흔한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일곱째, 성관계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79세 이경순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내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날 하루는 더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어요. 이처럼 노년기 성관계는 약국에서 살 수 없는 최고의 종합 영양제이자 보약입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와 그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0대 이후 남성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주요 신체 변화와 그에 대한 적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3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50대 이후에는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남성 갱년기의 원인입니다. 68세 정동기 할아버지는 갑자기 뉴스보다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보고 감정이 풍부해져서 여자처럼 변했다고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호르몬 변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지방이 끼면서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발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규칙적인 성관계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입니다. 74세 이만기 할아버지는 성관계를 전혀 안 하다가 다시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규칙적으로 하니 점점 나아졌다고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여성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질 건조증, 얇아진 질벽, 그리고 성교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이 달아오르는 열감, 수면 장애, 감정 변화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65세 김태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성관계가 아파서 피했는데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니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변화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마세요. 젊었을 때와 같은 성적 반응을 기대하기보다 변화된 몸에 맞게 충분한 전이와 준비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세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감염 예방이 중요합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질 건조증을 위한 윤활제나 발기 문제를 위한 적절한 도움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말하기 부끄러워하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상담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이 성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담배는 발기부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반드시 끊으세요. 과도한 음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잔의 술은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성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성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77세 박효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한 후 전반적인 체력과 성기능이 모두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성관계의 형태와 방식을 바꿔보세요. 꼭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드러운 애무와 스킨십만으로도 깊은 만족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오히려 성급하게 끝내기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부끄러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년기 성생활의 적절한 빈도와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 정상인가요? 이것은 제가 노년 부부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정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더욱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년기 성관계에 정해진 올바른 빈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만족스럽고 건강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를 9로 나누어 일주일에 몇 번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공식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72세라면 일주일에 약 8번 정도가 적당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은 실용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실제로 80대 부부 중에서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관계를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60대임에도 1년에 몇 번 정도만 관계를 갖거나 아예 성관계를 중단한 부부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부부가 서로 만족한다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라도 불만족스럽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규칙적인 성관계입니다. 매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몇 번이든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갑자기 격렬하게 하다가 오랫동안 중단하는 것보다 꾸준히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관계에도 좋습니다. 75세 서인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일주일에 3-4번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편하네요. 하지만 그 한 번이 더 깊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는 성관계의 패턴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즉흥적이고 격렬한 성관계보다는 더 많은 전이와 애무,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후 질 윤활이 충분히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3세 김수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성관계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손을 잡고 안아주고 키스하는 과정 자체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삽입성교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이 성적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기존의 성관계가 어려워진 경우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87세 이수철 할아버지는 심장 수술 후 의사의 조언에 따라 기존의 성관계 방식을 변경했지만 오히려 아내와 새로운 방식을 탐색하는 과정이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년기에도 적어도 월 4회 이상의 성적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전통적인 성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성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친밀감을 꾸준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될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보다 더 자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와 상호 존중입니다. 79세 박지숙 할머니는 우리는 서로의 욕구가 다를 때 대화로 해결해요.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거절하고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 성생활은 젊었을 때와 다르지만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년기 성관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 성생활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는 다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과 관계를 모두 해칠 수 있는 노년기 성관계에서 꼭 피해야 할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 항문 부위를 만진 손으로 질 부위를 자극하는 경우 대장균이 질이나 요도로 들어가 방광염이나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6세 최 할아버지는 성관계 전후에 손을 씻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평생 남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예전 같지 않다, 헐렁하다, 작아졌다 등의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82세 김정숙 할머니는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이 수십 년의 행복한 기억을 지울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적절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여성의 질 건조증이 흔하고 남성도 발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전이와 애무 없이 서두르면 통증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9세 박영희 할머니는 젊었을 때보다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해요.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준비하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넷째, 의사와 상담 없이 발기부전약이나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심각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8세 이 할아버지는 친구의 권유로 인터넷에서 산 약을 복용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의사와 상담 후 적합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다섯째,
파트너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 후 관절 통증이 심할 때 등 특별한 건강 상황에서는 성관계 방식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85세 최 할아버지는 아내의 무릎 수술 후 한동안 기존 방식의 성관계가 어려웠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친밀감을 유지했어요 라고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여섯째, 젊었을 때와 같은 성적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실망과 좌절을 가져옵니다. 발기 시간, 지속 시간, 오르가즘의 강도 등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73세 정세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예전 같지 않아서 좌절했지만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콘돔 등의 보호장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성병 위험은 존재하며 오히려 면역력 저하로 인해 젊은 시절보다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성관계 중 너무 오랜 시간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층에게 관절 통증이나 근육 경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히 자세를 바꾸고 필요하다면 쿠션이나 베개로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이선정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통증 없이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의 어려움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성적 변화나 어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생활을 유지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너와의 소통과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의 만족도는 테크닉이나 체력보다 서로 간의 소통과 친밀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자동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이 무관심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 부부 관계에서 소통과 친밀감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대화부터 충실히 나누세요. 왔어? 밥 먹었어? 자자가 하루의 대화의 전부라면 갑자기 성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81세 김춘배 할아버지는 50년 결혼 생활의 비결은 매일 저녁 15분씩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하루, 관심사, 걱정거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성적 욕구와 선호도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많은 노년 부부들이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73세 박은희 할머니는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최근에야 남편에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후회돼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셋째, 거절할 때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배려하세요. 피곤하거나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싫어 또는 귀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됩니다. 대신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충분히 즐길 에너지가 없어요. 내일은 어떨까요? 처럼 대안을 제시하며 말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67세 정기수 할아버지는 거절당할 때의 상처보다 어떻게 거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너무 익숙해지면 성적 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79세 이순임 할머니는 50년이 지났지만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잠옷도 신경 써서 고르고 향수도 뿌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너무 일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피하세요. 다섯째, 로맨틱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젊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로맨스가 피어나기를 기대하기보다 의식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세요. 78세 최 할아버지는 매달 한 번은 첫 데이트 장소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곳에 가면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다시 느껴져요라고 하셨습니다. 촛불 저녁 식사, 함께하는 여행, 손잡고 산책하기 등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섯째, 성관계 중에도 소통하세요. 좋은 점, 불편한 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단답형으로 대화하기보다는 반응과 표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75세 공양금 할머니는 나이 들어 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말하지 못했던 제 선호도를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성교만이 유일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포옹, 키스, 손잡기, 마사지 등 다양한 스킨십도 깊은 친밀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기존의 성관계가 어려워진 경우 이러한 대안적 친밀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84세 한 할아버지는 전립선 수술 후 성관계 방식이 변했지만 아내와 매일 나누는 포옹과 키스가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은 현재의 만족을 방해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이 나이에서 누릴 수 있는 친밀감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세요. 71세 서미진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성적 쾌감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깊은 교감이 더 중요해졌어요 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홉째, 유머 감각을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나 어색한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82세 박순호 할아버지는 때로는 실수하고 함께 웃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자주 표현하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당신은 여전히 내게 매력적이에요 같은 말은 아무리 자주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76세 이순영 할머니는 50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떨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적인 노년의 성생활은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열린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으로는 90대에도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부터 신체 변화와 적응법, 적절한 빈도와 패턴, 피해야 할 실수들, 그리고 소통과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0대에도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92세 정수동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성관계가 본능이었다면 지금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처럼 90대에도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본능 충족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첫째, 90대에도 성관계를 유지하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3에서 5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94세 김종철 할아버지는 의사가 내 건강 비결을 물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아내와의 규칙적인 성생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성관계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은 80대 이후에도 성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이 인지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91세 박지선 할머니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카드게임을 그렇게 잘하는지 궁금해해요. 비결은 남편과의 활발한 성생활이죠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과 외로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불안과 우울을 완화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93세 이만 배할아버지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이 나이에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은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90대의 성생활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즐거움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96세 최수자 할머니는 사람들은 우리 나이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사랑하고 느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부부간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성관계는 이런 일상의 타성에서 벗어나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다시 바라보게 해줍니다. 90세 윤찬영 할아버지는 65년 함께 살면서도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때만큼은 마치 새롭게 만난 것 같은 설렘을 느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노년 성생활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에 맞는 기대치를 가지세요. 젊었을 때와 비교하기보다 현재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복용 시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많은 고혈압 약, 우울증 약 등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이나 용량 조절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넷째, 파트너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즐기세요.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몸과 욕구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95세 김송주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 든 몸을 부끄러워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요. 여섯째, 젊은 세대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에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생활은 오직 여러분과 파트너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끝까지 긍정하세요. 인간의 성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 자아의 표현이자 삶의 긍정입니다. 97세 박문식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늙는 순간입니다. 제 심장이 뛰는 한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표현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사랑받고 표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청춘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보세요.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